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196쪽에 해당되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명제는 이 부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한 나중에 배울 뭐 연속, 미분 개념도 전부 다 이 개념으로 사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천천히 이론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모든, 어떤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포함한 명제. 명제. 어, 우리가 이제 모든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이 되죠. all. 어떤 것이 존재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exist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 잘 아시죠? 그래서 이 all의 a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요.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a가 뒤집히면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쓸 겁니다. 여기요. all을 뒤집은 거죠. 이것을 이제 전칭기호라고 합니다. 전칭기호. 전체를 칭하는 기호. 전칭기호라고 하고 의미는 모든 임의의 각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임의의 각각의 이런 의미고 예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존재한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그지스트의 이를 따서 이 이를 이렇게 좌우로 대칭을 시켜보면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옆으로 돌린 거죠. 티귿 같이 생겼습니까? 보통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존재 기호라고 합니다. 존재 기호. 존재 기호.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것이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 하나 이상 있다. 뭐 이런 의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반대 개념이고요. 반대 개념이고 이것을 우리가 통칭하여 전칭기호하고 존재기호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통상 한정기호라고 합니다. 집합 안에서 한정시키는 기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뭐 어떤 그룹을 좋아하죠?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원어원이랄까? 강다니엘이랄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강다니엘을 사랑한다. 뭐 사랑이라는 개념도 좀 명제로 명확하게 했다 칩시다.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강다니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 모든이란 전칭 기호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의 이 언어를 한번 전체를 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강다니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부정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강다니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란 말은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한정기호의 부정규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이라는 이 기호를 쓰자면 뭐 나중에 집합으로도 표현하는데 통상적으로 위에 있는 걸 쓰면 우리 반의 모든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모든 원소 우리 반 학생들 원소에 대해서 강다니엘을 사랑한다라는 명제. X가 강다니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모든 각각의 학생, X, 1번 학생이 P1, 강다니엘 사랑한다. 2번 학생 P2, 강다니엘 사랑한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 모두 다 만족할 때입니다. 그러면 얘를 실제로 부정을 해본다. 라는 것은 어떻게 결과를 낼 수 있냐면 어떤 이렇게 기호를 읽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서 다음에는 보통 모든 다음에는 항상 쉼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존재 기호가 나오면 보통 세미콜론을 쓰시면 됩니다. such that이라고 하거든요. 이하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라고 쓰고 어떤 것이 존재하는데 어떤 학생, 강다니엘을 사랑하지 않는 학생, not px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위에 있는 예제를 모든 학생 강단을 사랑한다를 부정명제를 이렇게 기호로 쓰면 어떤 학생이 존재해서 있어서 강단을 사랑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정기호의 부정규칙이라는 것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 더. 예를 들어보기 전에 한번 교과서부터 먼저 좀 읽어가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으므로 거짓이다. 거짓이 명제이고 어떤 실수에 대해서는 성립함으로 참이 명제. 이와 같이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true, false를 판별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집합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가 양이다 라는 것은 참, 모든 x에 대해서 1이다 라는 것은 거짓이겠죠. 모든 원수에 대해서 1이므로 1은 참이지만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거짓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모든 x인 이제 보통은 집합 기호도 씁니다. 이렇게 u에 대해서 p x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true다, px이다. px가 true다. 뭐 px가 true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tru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떤 x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전체 집합 안에 있어서 p를 만족한다, px를 만족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참 거짓은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지금 미리 이야기하자면 P가 U가 이렇게 고쳐야 돼요. 이면 참이고 얘는 다 없애고 P가 U이면 어떤 X에 대해 PX이라는 거짓이다. 거짓이다로 고쳐야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죠. 여기 연습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211쪽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있죠. 211쪽에 교과 역량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고 모든 x는 소수이다. 부정은 소수가 아닌 x가 있다. 어떤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만족함으로 거짓이고 구가 존재함으로 참이다.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 1을 한번 연습 문제로 일단 해보죠. 간단하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양이다의 부정을 한번 일단 취해봅시다. 그러면 한글로 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부정이죠. 그래서 얘가 이게 뭐죠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의 명제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자면 모든 x인 우리 실수 기호를 이렇게 두 개를 썼죠. 이거는 원수 속한다는 얘기고 에 대해서 절대값 x가 양이다. 만약에
뭐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억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고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는 부정명제를 취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부정명제 취하면 어떤 x인 실수 R에 있어서 서치댓 했죠. px라는 명제입니다. px라는 조건. 그래서 px라는 조건을 부정을 취한 거죠. not px라는 명제는 절대값 x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이 부정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정기호의 부정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외워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부정명제를 살펴보면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x값을 찾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존재하냐? 존재합니까, 여러분? 실수에서? 존재하죠. 네, 맞습니다. 뭐죠? 0입니다. 이 x가 0일 때는 이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명제를 성립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것만으로도 이 명제가 참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명제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take 했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혹은 찾았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명제가 true면 원명제가 뭐라 했어요, 선생님이? 부정명제가 이 빨간색 있을까? 부정명제가 true면 원명제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고 따라서 모의고사에서 기억에 나왔던 이건 false다라고 이렇게 끄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정명제를 항상 확인하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때 x가 뭐일 때 찾았죠 우리가? 0이면 절대값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음으로 이거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부정은 참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부정은 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 한번 해보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기호화시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써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r에 대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such that 얘이다 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양이다. 자, 이거 그냥 보면은 뭐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부정명제를 한번 취해볼까요? 부정명제를 취해볼까요? 부정명제를 굳이 근데 취하게 되면은 조금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부정명제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연습 삼아 한번 부정명제 취해봅시다. 자, 취하게 되면 얘는 모든 이거 항상 적당한 존재 기호는 모든으로 바꾸고 모든 기호는 존재 기호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부정은 모든 x인 r에 대해서 모든 다음에 쉼표 찍으랬죠. 쉼표 대해서란 뜻입니다. 이 px라는 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부정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과서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게 몰라는 요지가 있는 게 모든 실수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이려면 1일 때도 2분의 1일 때도 루트 1일 때도 100일 때도 1억일 때도 다 이게 되는지 체크를 해야지 이걸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렇게 부정명제를 파악해서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그냥 x를 take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연습 삼아서 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지금 요 기호가 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부정이니까. 이때 모이면 이 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정명제를 안 쓰든지 이 문제를 풀 거면 얘 자체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답을 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봅시다. x가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우리가 x-1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크냐? 그렇진 않죠. x가 뭐일 때는 안 됩니까? 1일 때는 안 되죠. 1일 때는. 그죠? 1일 때는 0을 만족하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경우는 안 되니까 1일 때는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 명제는 부정이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놈이 있기만 하면 돼요. 1만 아니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증명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는 뭘로 택할래? 뭐 2로 할래. 2로 하면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는 이렇게 잡았지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1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죠. 2일 때는 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부분의 명제는 true인 명제예요. 바로 증명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이다를 부정 취할 것도 없고 이게 x가 2일 때는 참이니까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하고 니은이 나왔다면 그냥 동그라미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부정 명제를 취한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1이 아니면 이런 말은 지금 헷갈리니까 이걸 차라리 지워버리세요. 그냥. 싹 다 지워버립시다.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쌤하고 몇 개를 한번 더 보죠.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여건, 항등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전칭기호와 존재기호가 막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때까지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경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존재기호 있고 그다음 바로 조건. 전칭기호 있고 조건. 이제 보통은 두 개를 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기출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원 개념으로 이걸 좀 설명하면 좋습니다. 항등원이랑. 개념도 좀 더 명확해지겠죠. 역원 개념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보시죠. 모든 이제 실수 집합에서만 얘기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보통 집합을 씁니다. 집합 쓸까요? 그냥? 헷갈리니까 뺄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존재한다 y such that x 더하기 y는 0. 이게 바로 지금 역원의 의미입니다. 지금 전체 집합을 U라고,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면 각각의 X가 던져질 때마다 그의 이 의미가 이미 다음에 존재 기호가 있으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순서대로. 1에 대해서도 뭐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고 2에 대해서도 어떤 놈이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고 3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존재해서 만족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각각에 대해서 각각 의존해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y라는 수치는 x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로를 써서 쓰게 됩니다. 함수처럼. x에 의존한 y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역원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것들 2에 대해서도 의존해서 마이너스 2가 존재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런 각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실수는 여건이 있다라고 여건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건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를 한번 부정하는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두 개 섞인 경우에 전체를 한번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정합니다. 부정 기호가 작습니까? 부정, 물결.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우리 한정기호 부정규칙에 의하면 임의는 존재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새로운 가로를 딱 치고요. 여기까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공식 px처럼 보는 거죠. px. 그러면 얘를 취하게 되면 모든 px 이런 형태니까 앞서서 우리 한정기호 부정규칙 때문에 어떤 x로 바꾸고 such that 세미콜론 찍고 not 검은 색깔 가로로 전체를 해주면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검은 색깔 가로 존재한다 y 실제는 x에 의존한 거죠. such that x 더하기 y는 0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다시 존재의 기호 py에 대한 어떤 부정명제죠.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번은 쓰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그대로 있고 존재한다 x such that 자 not 이거 존재성 기호는 임의로 바꾸죠. 우리 임의의 y에 대해서 이거 명제 검은 색깔 가로 명제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건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수 아시죠? 자연수 집합. 자연수 집합 우리가 이게 전체 이게 내추럴 넘버 n 이렇게 로마자로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합집합 하되 0이라는 숫자만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집합 아시겠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건이 없다를 한번 증명을 해보죠. 자, 여건이 있다의 의미는 이걸 했습니다. 각각의 모든 이 집합상에서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수죠, 반대수. 그래서 이 명제를 부정하면 우리가 방금 했다시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부정 명제를 만족하는지만 살펴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증명하라는 거죠. 여건이 없다는 거를. 그러면 얘를 써보면 위에 있는 것처럼 써보면 존재한다 x라는 놈이 있어서 x라는 거는 이제 집합기호를 써야겠네요. 우리가 집합이 있으니까 그죠? 존재한다 x라는 놈이 어떤 이 0을 포함한 자연수 집합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뭐예요? y in이죠 이게 원소 n 합집합 0에 대해서 이거 만족해야 되죠. x 플러스 y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설명합니다. 어떤 x라는 놈이 있어서 모든 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우리가 찾아내면 되겠죠? 임의로 막 y가 움직이더라도 어떤 놈이 하나 더 고정을 해가지고 이걸 항상 만족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x를 찾을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의미가 다릅니다. 임의기호 다음에 존재기호가 있는 거랑 존재기호 다음에 임의기호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나중에 지금 한동안 이야기할 때 또 하겠지만 한번 일단 찾아보고 시작하죠. 얘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은 0이 아닌 뭐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됩니다. 1. 1로 잡으면 y가 0, 1, 2, 3, 4, 5, 6, 7, 8 모든 걸 다 갖고 오더라도 1 더하기 0, 1, 2, 3, 4 이렇게 어떤 경우든 다 더해도 절대 죽어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만족해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x는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명제가 증명이 된 거고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n 합집합 0이라는 이 확장된 자연수 집합이 여건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여건의 개념을 잘 아셔서 여건의 개념을 부정한 명제가 참인 걸 보인 거예요. 부정 명제가 참인 걸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 섞여 있는 경우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까? 어쨌든 부정 명제는 똑같이 하되 시스템을 한 번씩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항등원 하겠습니다. 옛날에 쌤 항등원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best friend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수에서의 항등원 0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떤 x라는 게 실수에서 존재해서 such that 모든 y in r에 대해서 실수 전체 실수 집합 모든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를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y로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런 x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이 형태랑은 진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각각의 x가 팍팍팍 1, 2, 3, 4 이렇게 던져질 때마다 의존해서 이렇게 각각 결정되는 게 여건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음에 존재라는 기호가 붙어야 되고 항등원 개념은 얘가 고정을 하고 있어요. 모든 y에 관계없이 감싸주는 우리 모두의 친구 대통령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딱 대상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존재 기호가 먼저 붙으면 임의에 관계없이 영향을 주지 않고 종속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증명을 해보면 X를 누구를 테이크하면 되겠습니까? 테이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0을 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0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0이라는 놈이 있으면 y가 실수 마이너스 루트 2, 1, 0, 100 막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을 갖고 오더라도 마이너스 루트 2, 1, 0, 100 다 갖고 오더라도 0을 더하면 저 전체를 다 0을 더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1, 0, 100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존재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얘기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존재하고 유일하기 때문에 걔를 0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지금 근본적으로 다르죠. 얘는 0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은. 그죠? 음,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랑 비슷하게 자연수 집합을 n이라 했죠. n에는 플러스의 항등원이 없다. 이거 한번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실수에서는 항등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수에서는 항등원이 없다를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자, 증명을 해보시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는 항등원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전체를 감싸는 우리 모두의 친구 A라는 놈이 N에 있어서 such that 모든 B에 관계없이 모든 N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A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BA라고 써줍니다. 밑에다가 참처럼. 어쨌든 A 더하기 B가 B를 만들어주죠. B.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A가 있냐라는 질문이죠. 실제로 이것만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까? 자연수란 것은 1, 2, 3, 4, 5, 6, 7, 8이잖아요. 이래가는 집합인데 여기에 어떤 0이라는 놈이 0이죠. 실제로는 0이라는 놈이 있어서 이게 1, 2, 3, 4, 5, 6, 7, 8 막 변화되더라도 항상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놈이 이 집합에 있겠습니까? 실수 집합에서는 0으로 있겠지만 N에는 없죠. 근데 그거를 지금 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부정명제를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바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얘가 0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얘가 지금 일단은 false인 것 같은 건 아이디어로 추측이 되고 거짓인 것 같고 얘 부정명제가 참인 걸 한번 보여보죠. 부정명제를 취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정명제는 어떻게 취하냐면 기하겠습니다. 존재는 임의로 바꾸고 임의는 존재로 바꾸되 순서는 그대로 쓰면 돼요. 아까 전에 그 이유는 여기서 순차적으로 설명해줬죠. 각각을 다 이렇게 부정명제를 취한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쓰는 연습입니다. 써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임의의 존재는 임의로 바뀌죠. A인 N에 대해서 존재한다. B가 자연수 집합에 있어서 such that A 플러스 B가 B를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부정명제죠. 쓰는 연습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각각의 이건 이제 의미가 달라졌죠. 방금의 의미랑. A에마다 B가 다 A에 의존해서 테이크를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A를 임의로 갖고 옵시다. 이거 좀 밑에 잠깐만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해되시죠? 한번 가봅시다. proof. 증명을 해야 되죠. 이것도 증명하기 어렵고 이것도 증명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각각의 모든 A에 대해서 의존하는 B를 A에 의존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A에 의존해서 B를 표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갖고 옵니다. let 그냥 들고 옵니다. A를 N이라 하자. 자, 그러면 이제 B를 택해서 B가 A에 의존해서 A로 나타내는 2A 더하기 B 1, 뭐 2A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는 B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를 자연수라고 할 때 아이디어는
얘가 만족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는 BB를 날려주면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가 아무거나 한번 택해보죠. B를 어떻게 택하면 되겠노? B를 0을 택할 수는 없고 그죠? A에 대해서 의존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B를 A라고 해보죠. B를 A로 이제 A에 의존해서 A로 택하면 맞죠? 그럼 BA 꼴입니다. B를 A로 택하면 A 플러스 B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A가 되고 얘는 2A가 되죠. 근데 A가 자연수로 했으니까 양수예요. 그죠? 그러면 A가 양수인 탓에 B도 양수죠. A하고 B가 같다 했으니까. 그러면 양수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A 플러스 B가 당연히 지금 A보다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수 3분법에 의해서 따라서 A 플러스 B가 A보다 크니까 A 플러스 B는 A는 아니다 라고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명제를 지금 바로 보이기는 어렵죠. 존재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없잖아요. 집합에. 그래서 0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부정명제를 true인 거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정명제를 취해보니까 모든 n에 대해서 b를 a에 의존해서 택해버리면 A 플러스 b가 2a가 되니까 a보다 커버려서 a는 b였죠. 그러니까 b보다 커버리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b가 아닙니다. 그죠? 조금 내가 이 명제를 잘못 썼네. 그래서 지금 성립을 했다는 얘기죠. 이 명제가. 그래서 얘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아니, true가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게 true니까 원래 명제인 잠시만요. 이 명제가 true가 되니까 원래 명제인 이 안에 있는 놈 있죠. 얘는 not이 true가 된 거니까 false가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n에는 플러스 항등원이 없다는 말은 false가 된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죠? 미안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있다라는 말이 false가 되는 거죠. 이게 항등원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항등원이 없다는 말은 복잡하게 돼 있네. 그래도 뭐 대충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봅시다. true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게 항등원의 정의잖아요. 밑에 있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항등원. 이거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습을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기출 하나 풀어보죠. 자, 이게 2017년도 학평 기출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이거 이제 원래는 한글로 써져 있었던 걸 쌤이 이렇게 기호로만 바꿔놨는데요. 그 민주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로 바꾸면 왜 쌤이 기호로 쓰려고 하냐면 한글로 바꾸면 애매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수학에서 이제 수학이랑 한글 그러니까 혹은 언어가 좀 다른 점인데요. 얘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실수라 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0인 y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표현처럼 안 보입니까?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0인 y가 있다. 이거랑 어떤 x가 있다. 모든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y를 만족하는 x가 있다. 이게 왜 우리나라 말에서 such that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하에 대해서 만족하는 a가 있다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면은 뭐에 대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존재가 먼저 나온지 의미가 먼저 나온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학평에서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논란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존재성이 먼저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X에 보다시피 지금 이 X에 대해서 의존해서 A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건 노릇이거든요. 한글로 표현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 정확한 의미로 지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기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R 플러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수인데 X가 전부 다 양인 그런 실수들 다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의 실수,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얘가 참여되는 그런 A 값이 존재한다 했을 때 이 존재하는 것이 몇 개냐를 물어봐요. 이게 true가 되는. 이 명제가 true가 되는 그런 A의 개수를 구해봐라. 뭐 다른 문제들도 몇 개 있는데 일단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존재성 문제죠. 그러면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1일 때 모든 이제 다 감싸야 되죠. 그럼 x가 뭐든 거든 관계없이 1일 때는 이거 실제로 넣으면 뭐가 돼요? 3이 되니까 3 플러스 x가 양의 실수 모든 거 다 넣어도 항상 양이 만족하죠. 그럼 1은 오케이가 된다. 이렇게 찾아갑니다. 2일 때는 20원 넣으면은 2 플러스 x가 양이니까 모든 x 다 넣어도 항상 상대맞죠. 오케이. 3일 때 오케이. 4일 때는 어떻게 되나? 4일 때 넣으면 x 플러스 0이 0이다. 모든 x에 대해, 모든 양의 실수. 양의 실수를 했어요. 양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더 크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성립하죠.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거죠. 3인 A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양의 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실수의 조밀성이라고도 하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실수가 뭐 100분의 1을 들고 오더라도 200분의 1로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작고 더 작고 그러니까 실수가 가장 작은 수는 0보다 큰 가장 작은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이게 지금 x가 0보다 큰 가장 작은 실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조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인데 얘를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방금 이렇게 동적인 상황, 뭐 2분의 1일 때는 4분의 1을 잡을 수가 있고, 일일이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수학이 강력한 거죠. 대표성을 가지고 유연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이걸 다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실수 R 플러스에 대해서 적당한 n이라는 자연수 n이 존재해서 such that x가 n분의 1보다는 작다.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뭔 말인가 싶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건 모든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n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1이 잡혔다. 1이 있다 하면 그런 자연수 n은 뭘로 테이크하면 되겠습니까? 1을 의존해서? 뭘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2분의 1로 잡으면 되죠. n이니까 2로 잡으면 되죠. 2로 잡으면 1은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작은 2분의 1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한 100분의 1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다 모든 경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 말이. 100분의 1을 갖고 오면 그보다 더 작은 자연수 누굴 택하면 되겠노? 뭐 한 200 정도로 잡아줄까? 이렇게. 얘 의존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이라는 x보다 200분의 1은 더 작죠. 실제로 그림은 100분의 1이 있으면 200분의 1이 더 작게 잡을 수가 있고 그렇게 잡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수가 엄청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명제를 부정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가장 작은 자연수가. 그걸 한번 명제를 한번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연습하면 이렇게 다 소환이 됩니다. 자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양의 실수 R 플러스가 있다. 우리 모두를 감싸는 그 말이죠. such that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x가 n분의 1보다 같거나 작은 그러한 x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n이 임의로 움직이니까 2분의 1, 4분, 3분의 1, 0이라고 하면 4분의 1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갈수록 더 좁혀져야 되는데
5분의 1, 6분의 1, 100분의 1, 1억분의 1 이런 모든 n 보다 작은 그러면서도 양의 실수죠. 인 그러한 놈이 뭐한 1억분의 1 정도 될라나? 아니면 뭐 1억분의 뭐 2억분의 1 정도 될라나? 0보다는 조금이라도 큰 그런 놈이 있다. 선생님 근데 그거 될까요? 2억분의 1이라 해도 또 3억을 갖고 오면 3억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명제를 부정해보면 의미가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실수 중에 가장 작은 양의 실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요 의미로서 지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명제가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인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죠. 실수는 아무리 작아도 더 작은 자연수 혹은 유리수를 잡아낼 수 있다. 자연수는 아니죠. 유리수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응용이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한 개만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수라는 걸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fx가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정의된 함수 유계다 라는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어떤 큰 놈 구간 라지 m과 스몰 m 사이에서 항상 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유계라는 겁니다. 위아래로 지금 닫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느냐 할 것 같으면 얘가 이제 우리가 항등원이냐 여건이냐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어디 이렇게 임의에 대해서 어떤 m이 존재하고 함수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m이 존재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아니면 어떤 m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이 의미를 지금 이제 구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정의를 제대로 하려면 유계이다, 닫혀있다. 의미는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좀 합당하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당한 m이라는 양의 실수가 있어서 모든 x인 도메인, 정의역상의 x에 대해서 fx의 절대값이 함수값의 절대값이라는 거죠.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글씨가 m보다 작다. 뭐 각가나 작다 해도 되고 각가나 작다를 하죠. 이렇게 정해도 되고 이렇게 정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 아니고 실수가 어떻게 x에 결정되든 그 y 값이 생기잖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그죠? 그런 경우라도 절대값 안에 지금 fx라는 게 지금 fx가 이런 형태인데 이 fx 절대값 취한 거는 지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라지 m과 마이너스 m 사이에서 fx가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 말 지금 바꿨으면.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임의가 먼저 붙어야 되느냐. 임의의 x에 대해서 존재한다 m이 있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지 이렇게 정의해야 될지 지금 의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의미는 어떤 m이라는 놈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니까 이 의미는 x에 의존해서 m이 결정돼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1이면은 뭐 2가 될 수도 있고 2면은 5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변화할 때마다 동적으로 지금 m이 변화되면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랑은 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잘 정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부정을 해보는 거죠. 이 전체 명제를 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전체 명제를 부정을 막 해봅니다. 자, 전체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는 임의로 바뀌죠. 그래서 임의의 m인 실수에 대해서 임의는 존재로 바뀝니다. 심표 썼고 존재한다 x인 r에 있어서 such that 세미콜론 쓰고 얘 부정하는 거죠. 절대값 fx가 m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해석해보면
우리가 유계가 아닌 함수를 딱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항 y는 x제곱 같은 거 있죠. 붕 뜨는 거 있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fx가 x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유계함수가 아니다를 지금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유계함수 정의는 어떤 놈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딱 닫아줘야 되는데 유계가 아니다를 보이려면 부정명제가 참인 걸 보여야 돼요. 얘는 이 함수는 유계가 아닌 함수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의미상으로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m이라는 놈이 한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m이라는 놈이 1이면 그에 의존해서 1에 의존해서 더 큰 x값을 그 정의역상에서 찾을 수 있느냐? 1일 때는 1인데 이보다 더 큰 x값을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뭐 대충 2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1에 의존해서 2로 잡으면 x제곱은 4니까 1보다 크죠. 당연히 크게끔 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도망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한 100 정도로 했다 하면 저쪽에 100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100보다 더 큰 뭐 200 같은 거 뭐 100으로 잡아도 되죠. 사실 100제곱이니까 200 같은 거 잡아주면 200제곱은 당연히 100보다 크니까 계속 도망간다는 얘기죠. 위로 이렇게 쭉 가도 높은 거 잡아도 더 크게 x 잡을 수 있고 높은 거 잡으면 또 더 크게 x값 잡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임의의 m에 대해서 x가 존재해서 의존에 존재해서 fx의 절대값이 항상 더 크게끔 그러니까 이 말이 유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임의 다음에 존재 기호가 있다는 게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얘는 각각이 던져질 때마다 그에 의존해서 x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얘는 m이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기함수다, 유기함수가 아니다, 함수다라는 개념도 한번 임의 존재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 학문이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거를 개념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뭐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과학거나 뭐 일반 일과학거나 이렇게 AP 과목들을 쓰는 학급이나 영재학급에서는 이런 개념을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화제로 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2학년 여러분들 혹시 하게 되면 영재학급 또 다뤄줄 수도 있겠지만 fx가 극한이 L로 수렴한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런 이제 이미 적당한 걸 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x값이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y값이 한없이 l에 가까워진다라고 교육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없이라는 얘기가 뭐 이런 상수함수의 경우에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점프가 돼 있는 함수인 경우에도 애매하고 유리수일 때는 1로 주고 무리수일 때는 0으로 주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글의 애매함 때문인 거예요. 이제 언어의 애매함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와이어 스트라스가 정확하게 기화시켜서 이렇게 명제를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임의의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 양수가 존재해서 such that for all x in R에 대해서 if 절대값 x-a가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fx-l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걸 입실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겁니다. 얘 명제도 사실은 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없죠. 이게 P이면 Q이다 이 명제고 이미 적당한 의미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일단 먼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아주 작은 양수라는 얘기거든요. 입실론이라는 이 밴드가 요 반지름이 입실론이 이런 밴드를 이렇게 빔을 딱 쏘면 여기에 의존해서 적당한 A 반경의 델타를 이 안에 쏙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델타 반지름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하고 A가 지금 델타보다 작은 그런 모든 이런 지금 이 파란 색깔 있죠? 이 빔들을 쫙 다 쏘아주면 이 빔이 그대로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 빨간 색깔 빔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경우를 지금 다 상정한 게 그래서 이걸 또 도망가기 위해서
아, 기분 나쁘다. 그럼 이 정도로 더 작게 입실론을 잡아버리면, 이 정도로 더 작게 잡아버리면, 그럼 또 도망가지 뭐. 뭐. 그보다 더 작게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극한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도망을 가면 또 잡아낼 수 있고, 그런 지금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입실론 델타의 문법의 원래 의미고, 이 명제를 부정함으로써 오늘 이제 마지막 어, 명제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모든 응용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극한의 부정 명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할 때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증명을 한번, 그러니까 부정 명제를 한번 취해보면 어떤 입실론 양수가 있어서 such that for all 델타인 양에 대해서 의미는 적당한 의미로 바꿨고 의미는 또 적당으로 바꿉니다. 적당한 x인 r이 있어서 such that 자 p이면 q이다 꼴이죠. p이면 q이다 꼴입니다. 이거 명제 부정한 거 기억하십니까? 복습이죠. p이면 not q죠? 아닙니다. p이고 not q라고 했어요. 그래서 p이고 즉 x-a가 델타보다 and 고 fx-l이 입실론 p이고 not q 다시 p이고 not q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q니까 q의 부정은 입실론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극한이 L이 아니다의 정의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 더 편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 있죠. 얘가 1이고 0인 1에서 얘는 극한이 1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리미트 뭐 나중에 다 여러분 하실 겁니다. 수업하면 이 fx에 대해서는 1이 극한이 아니다를 증명을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입실론을 잡으면 되느냐 라는 문제죠. 나는 이 빔을 지금 갖고 올 건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 빔을 들고 오면 되니까 한 뭐 2분의 1 정도의 반지름을 갖는 빔을 갖고 오는 거죠. 2분의 1 정도로 갖고 오면 아무리 내가 1 근방에서 델타를 갖고 오더라 하더라도 이 말이죠. 어떤 x가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델타 임의에 대해서도 x를 찾을 수 있고 임의에 대해서도 x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델타보다는 작은 반경이 델타보다 작은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만 and죠. fx하고 l의 거리 fx하고 l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보다는 크게 되는 입실론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보다는 크게 되는 그런 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fx가 내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그러니까 2분의 1로 잡아버리면 2분의 1일 때는 함수값이 0에 지금 박혀버리죠. 그래서 모든 델타에 대해서 이렇게 델타가 잡히면 2분의 1로 잡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잡히면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3분의 1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히면 뭐 더 작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때는 모든 함수값들이 전부 다 0으로 지금 잡혀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네 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데 fx 자체는 지금 그 경우라면 지금 0이 돼버리죠. 근데 l이란 것은 지금 1이라고 했죠 지금. l이죠 이게. 0하고 1의 거리는 지금 1이 됩니다. 그죠? 1은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죠. 맞죠? 그렇게 되도록 지금 내가 x값을 테이크 하잖아요. 모든 델타에 대해서 1 왼쪽에 있는 구간을 잡아버리면 의존해서 잡아버리면 델타 아무리 작게 잡히더라도 아르키메데스 때문에 항상 작은 100분의 1, 1억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니까 미안합니다.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뭐 1 빼기 100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찾을 수가 있죠. 1 반경의 델타 구간에서 1 반경의 아주 작은 구간을 갖고 오더라도 그만큼 더 작은 1 빼기 3분의 1, 뭐 이런 걸 왼쪽에서 딱 잡아내게 되면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극한 여러분 개념은 모르니까요. 이게 어쨌든 유계다, 극한이다도 전부 다 미분적분도 전부 다
이미 적당한에 전칭기호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50분 이제 흘렀고, 여기 한정규칙 보면은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뭐 다 했던 겁니다. 한정기호, 부정규칙 해가지고 우리 오늘 했던 거 있죠? 이게 지금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죠? 명제에 대해서 true, false, 진리표 찾는 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정기호에 대한 부정규칙들, 한정기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용 동작들도 이렇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밤 늦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개념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추론입니다. 사실은 도강수의 추측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명제는 기호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고 증명 혹은 반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기호로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괴델이나 뭐 여러 가지 수학, 뭐 데카르트랑 여러 수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토르나 뭐 요새 이제 최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논리하게 돼서 또 P 대 NP 문제라고 밀레니엄 7대 난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일단은 절대주의 수리 철학으로 좀 수학 자체가 굉장히 증명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가 저는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좀 소리 많았는데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 다뤄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발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었죠? 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